자, 2022 대입 수시 지원 전략. 오늘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와 광운대학교를 한번 비교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두 대학 모두 뭐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모의고사가 3등급이 나오는 학생들 주로 국어, 수학, 탐구의 평균이 80% 전후가 나오는 친구들 중에서 내신 관리나 또한 서류 관리가 잘 되는 친구들은 적극적으로 수시에서 지원해 볼 필요가 있는 대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두 대학의 교과 전형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서울과학기술대부터 먼저 알아볼 텐데요. 자, 올해 고교 추천 전형이 새로 신설이 되었는데 전년도에 학생부 교과 우수자 전형이 이름만 바뀌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전년도에는 이제 모든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었다면 자격이, 올해는 추천 전형이기 때문에 자, 10명, 학교에 고교별로 10명까지 추천한다는 게 큰 차이죠. 그런데 여기 뭐 졸업생도 포함하고 있는데, 다른 대학하고 좀 차이가 있는 건 인문자연 구별하지 않고 계열별 구분 없이 총 10명, 졸업생 포함해서 10명을 추천할 수 있고 그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는 전형입니다. 나머지 세부 사항은 전년도에 학생부 교과 우수자 전형하고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과 100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인문은 국영수사 전과목, 자연은 국영수가 전과목 이렇게 반영합니다. 자, 진로 선택 과목은 계열별로 세 과목을 반영하는데요. 자, 인문과 자연이 약간 다릅니다. 이 진로 선택 과목, 예를 들어 자연 같은 경우는 기하 과목과 그 다음에 투 과목이 반드시 두 과목 이렇게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 반면에 인문 같은 경우는 상위 세 과목 반영하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논의 강조드렸지만 진로 선택 과목 뭐 다 지난 입장이지만 진로 선택 과목의 평균 세 과목 정도는 A를 마저 두는 게 이렇게 교과 전형 쓸 때 최소한 손해를 보지 않는다 이거고요. 자, 수능 최저가 걸려 있습니다. 자, 두 개 합 6입니다. 인문제는 둘 다 두 개 합 6이죠. 어떻게 보면 가장 합리적인 최저 세팅 방법이죠. 보통 인문이 더 숫자가 작았고 자연이 좀 컸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수학이 인문자연이나 똑같이 물론 이제 확통과 미적분, 기하 이렇게 구분되긴 하지만 공통적으로 수학과목을 보기 때문에 굳이 인문에서 숫자를 줄일 필요는 없죠. 뭐 전년대도 같았지만 자, 아무튼 두 개 합 6입니다. 그리고 탐구는 두 과목 평균을 반영하고요. 또 여기엔 또 영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3등급 이렇게 두 개 나올 수 있는 학생들이 이렇게 지원하는 대학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전년도 대비해서 숫자가 좀 줄긴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시가 있는 좀 줄고 정시가 늘었잖아요. 서울권에 있는 대학들 대부분이 그런 추세에 맞춰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1등급 후반에서 2등급 후반까지 이렇게 학과에 따라 좀 퍼져 있고 전반적으로 2.5등급 전후로 해서 이렇게 합격권이 좀 형성이 됩니다. 같은 경우는 광운대는 그 서울에서 최저를 반영하지 않는 교과 전형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 중에 하나이죠. 지역균형. 지역균형은 지역균형은 전년도에 학생부 교과 전형이 이렇게 똑같이 이름만 바뀌어서 왔다고 보면 되는데 게다가 인원 제한도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강조드리지만 인원 제한이 없다고 해서 그냥 아무나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학교로 하여금 알게 해서 추천 명단에 이름 올려야 된다는 거 한 번만 더 말씀드리고요. 전년도에는 그 교과 100이 아니라 교과 80에 이른바 비교과 20이었는데 이른바 비교과는 지원하는 학생들 거의 다 만점 맞았기 때문에 교과 100으로 하더라도 점수의 변화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변화가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과목은 서울에 있는 대학, 전반적인 대학 흐름과 마찬가지로 국영수가 전과목, 국영수가 전과목 이렇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 깔끔하게 반영하지 않고 있고요. 수능 최저 없습니다. 그래서 내신만 갖고 뽑는 대학이다 보니까 내신대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보통 2등급 초반에서 1등급 후반, 2등급 초반에서 점수가 많이 형성이 됐는데 전년도에 좀 놀라운 어떤 일들이 좀 발생했습니다. 일단은 큰 흐름에 놓고 보면 인문의 평균 점수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2020 학년도에는 2.03이 인문계의 평균 합격 선이었다면 작년 같은 경우는 3.02로 이렇게 많이 떨어졌고요. 자연 같은 경우는 오히려 2.31에서 2.1을 좀 올렸습니다. 이게 광운대에 어떤 큰 변화가 있어서 그랬다기보다는 작년도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됐던 그 교육과정이 적용됐던 첫 번째 학생들이었잖아요. 문이과가 통합이 됐기 때문에 확실히 문과 학생들이 내신 관리에 불리함이 있고요. 그 중심에는 수학과 과학이 있겠죠. 그리고 자연 계열, 자연과정 학생들은 확실히 그런 이득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학생들은 어떻게 보면 변한 게 없는데 구조적으로 인문 계열 학생들은 내신 관리가 좀 안 될 수밖에 없고 자연과정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약간 이점을 볼 수밖에 없는 거라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올해도 분명히 나타날 거라 보고요. 작년에는 진로 선택 과목을 등급이 나왔습니다. 올해부터는 이게 ABC라고 하는 이렇게 성취도로 나오지만 전년도에는 이른바 재수생들에게는 등급이 부여됐기 때문에 그런 손해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걸 참고해서 보시면 좀 이해가 좀 수월했을 거라고 생각이 좀 하고요. 자, 두 대학의 종합전형 한번 비교해 볼 텐데 크게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일단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는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광운대는 광운 참빛 인재 전형이 되게 대표적인 학생부 종합 전형이죠. 옆에 있는 첨단 인재 전형과 소프트웨어 우수 인재 전형은 이름만 약간 다를 뿐이지 거의 흐름이 같습니다. 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교생활 우수자 전년 대비해서 42명이 줄고요. 여기도 32명이 줄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수시에서 종합 인원을 줄여서 정시로 많이 넘어갔죠. 큰 흐름에서 같은 흐름이고요. 자, 단계형입니다. 1단계 3배에서 뽑고요. 2단계 면접을 봅니다. 다만 광운대의 차이는 이 면접을 수능 전에 본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학생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 있겠고 또 이런 것도 전략적으로 수능에 대한 강점이 있는 친구들은 일단 수능까지 보고 나서 수능 결과가 좋으면 면접을 안 가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이렇게 원서 지원에 좀 적극적으로 할 개연성이 있는데 반대로 수능 전에 뭔가를 하게 되면 부담이 되는 친구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변수가 될 수 있죠. 만약에 모의고사가 강원대가 점수가 안 나오면 적극적으로 면접에 임하는 게 맞죠. 1단계에서 합격을 했다면. 근데 만약에 내 점수가 생각보다 잘 나오고 있다, 또 자신이 있다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수능 전에 면접 보는 게 좀 부담될 수 있어서 지원에 좀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서류평가는 뭐 항목이 이름만 약간 다르긴 하지만 큰 틀에서 인성,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이렇게 서울과학이대는 하고요. 광운대도 이름만 약간 다르지 비슷합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이렇게 전반적으로 정성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점수를 몇 프로 하겠다고 말하지 않고 그냥 퉁쳐서 이렇게 진행을 한다면 광운대 같은 경우는 요즘 뭐 이런 대학들 많이 있지만 학업 역량 25, 전공 적합 30 이렇게 딱 그 퍼센테이지를 측정합니다. 가장 높은 비율을 갖고 있는 게 전공 적합성이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원하는 학과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었고 또 이해가 있고 또 그와 연관된 활동들을 얼마큼 많이 했는지 그런 것들이 전공 적합성이고 전년 대비해서 학업 역량도 20%에서 25% 비중이 늘어났는데 그것도 학업 역량도 당연히 내신이 높아야지 좋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보다는 지원 학과 대비에 관련된 그 과목들 그런 것들이 얼마큼 더 뛰어나게 했는지가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학생부 자기소개 다 내고요. 2등급 후반에서 3등급 중후반 학생들이 지원해서 지원 프린트 넓죠. 그 학생들이 주로 붙고요. 광운대 같은 경우는 3등급 초반대가 좀 많이 합격성이 형성이 됩니다. 이 대학들은 다 당연히 최저 학력이 없죠. 최저 학력이 없는데 올해 이제 첨단 학과들이 많이 나오고 특히나 이제 내년 현재 고2 학생들이 입시를 치르는 2023 학년도에는 오히려 모집 인원이 좀 느는 기현상이 발생했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렇게 첨단 학과들을 신설하는 대학들이 많이 더 늘어납니다. 지금 요 대학들도 이런 첨단 학과들이 신설되는데 그 첨단 학과들을 요런 전형으로 뽑겠다는 겁니다. 주로 인공지능 응용학과, 지능형 반도체 공학과, 미래 에너지 융합학과 이런 거를 종합 전형의 첨단 인재 전형이라고 하는 그 전형으로 뽑겠다는 겁니다.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과 똑같아요. 똑같은데 새롭게 시작하는 거라서 이것도 한번 주의 깊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소프트웨어 우수 인재 같은 경우도 같은 맥락입니다. 광원 참빛 인재하고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다만 이 소프트웨어 관련된 학과만 이렇게 따로 뽑는 겁니다. 30명 뽑게 된다는 게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 전년도 한번 결과를 보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서울과기대 같은 경우는 실은 인문 계열보다는 자연 계열이 더 강점이 있죠. 뭐 광고대도 마찬가지겠지만 자, 학생부 교과 우수자 이제 올해 이제 이 전형이 그 다른 이름으로 바뀌어서 운영이 되고 있죠. 올해 이 학생부 교과 우수자 전형이 자 내신과 그 다음에 최저가 있는 전형인데 2.89 행정학과가 그 다음에 학교생활 우수자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었죠. 한 0.5 조금 낮아진 3.15 등급, 이게 평균 등급입니다. 자, 논술은 소개하지는 않았지만 과기대나 광운대나 둘 다 논술은 최저 학력이 없고요. 교과와 논술 합산해서 뽑는데 물론 교과 내신은 실은 그 영향력이 되게 미비하고 결국 논술 잘 쓰는 친구들이 붙는데 3등급 후반, 4등급 중반 요 학생들이 주로 지원해서 붙는 거고요. 자, 옆에 가로쳐 있는 거는 전년도 점수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전년도보다 점수가 좀 떨어졌죠. 그리고 정시는 80% 전후로 해서 간다고 보면 자, 내신과 최저가 되는 학생들 2등급 때 그죠? 2.5등급 전후 학생들이 주로 많이 쓰고요. 특히나 요 대학들은 취업이 잘 되는 대학으로 유명하고 또 국립대학이고 그러다 보니까 인문보다는 자연 쪽이 되게 세고요. 특히 화공생명공학과 같은 경우는 1등급 중반대 꽤 높죠. 전년대는 더 높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큰 흐름 보면 교과보다는 당연히 종합전형이 좀 점수가 좀 떨어지고요. 또 종합전형보다는 논술전형이 좀 떨어지죠. 그래서 무조건 내신이 안 좋으니까 수시를 포기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이 3년간 뭔가를 잘 준비해 왔다면 여러분들에 맞춰서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내 점수가 전년도 기준보다 점수가 충분히 높으면 당연히 이 대학 안 쓰면 됩니다. 높은데 굳이 정시로 갈 수 있는데 쓸 필요 없죠. 나는 나머지 한 70일 동안 공부하기 너무 싫어서 빨리 쓰고 끝내버려야겠다. 그런 생각이 있더라도 뭐 끝까지 가보는 게 맞는데 만약에 이 정도의 점수가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조건에 맞는 만약에 있다면 한번 도전해 보는 게 좋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광운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광운대 같은 경우는 자, 마찬가지로 자, 광운대도 마찬가지로 자, 인문보다는 자연 쪽 계열이 되게 더 인기가 많은 학과이죠. 자, 교과 성적 광운 참배인제 그러니까 교과 종합 논술 정시 자, 80% 전후로 해서 자,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자, 이거는 교과 같은 경우는 최저가 없는 오로지 내신만 갖고 뽑은 전형이라 했죠. 자, 경쟁력 있는 학과들은 1등급 중반, 1.5등급, 여기 1.63등급. 자, 그리고 옆에 가로친 거는 충원율입니다. 충원율이 이렇게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보통 내가 내신이 무지하게 좋으니까 여기를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 다른 대학들 많이 써놓고 그 다음에 혹시 최저가 안 되거나 여러 조건이 안 되면 그 좋은 내신을 가지고 어떤 마지노선으로 보험 차원에서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충원이 많이 돕니다. 효과 같은 경우 거의 3바퀴 돌았다고 보면 3배수 돈 겁니다. 10명 뽑았으면 그 붙었던 10명은 다 빠져나갔고 나머지 20명이 더 추가로 들어와서 30명이 더 들어와서 마지막 40등까지 이렇게 합격을 했다고 하는 그런 데이터죠. 그래서 일단 내신 좋은 친구들은 특히 내 내신 1등급 대다 2등급 초반이다 정말로 쓸 수 있는 대학들이 많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교과 그 종합전형은 이거보다 조금 점수는 떨어지지만 종합전형도 그렇게 충원율이 그래도 꽤 높은 편인 것 같고요. 논술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저가 적용되지 않고 오로지 논술만 잘 쓰면 되는 전형인데 이렇게 어렵게 붙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잘 안 빠져나가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점수를 보면 적게는 1등급 중후반, 2등급 초반인데 놀라운 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를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요즘 인문 쪽에서 가장 핫한 과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학부입니다. 그런데 이 광운대 이과가 되게 뭔가 부실해서 점수가 이렇게 낮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런 거 이게 대박 난 거죠. 자, 보통 아무것도 안 보고 내신만 갖고 뽑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충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종합전형보다 더 낮은 점수 학생이 붙었습니다. 이유는 뭐 분석을 해보면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성적 안 좋은 학생들만 다 모였다. 전년도에 워낙 이 점수가 낮아가지고 그랬다. 그기보다는 전년도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가 그렇게 성적대가 낮은 점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높은 학생들이 다 지원했는데 이 학생들이 아마 다른 대학 붙어가지고 다 빠져나가다 보니까 그 아래에 있는 학생들이 지원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대박난 경우는 3등급 중반이 붙을 거라고 기대하고
쓸 수 있는 용기가 있었다는 게 대단한 거죠. 올해 같은 경우는 이런 정말 생각지도 못한 결과들이 많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광운대처럼 최저 없이 이런 거, 또 한양대처럼 최저 없이 이런 거를 기대하는 건 약간 이거는 신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정말 운빨이 좋아야 되고요. 그런 것들을 예측해서 한다는 건 참 어려운데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그 전형이 바로 최저가 달려있는 교과 전형입니다. 일단 최저가 맞춰지면 그 다음은 우리가 기다리면 어쩌면 우리 때까지 나한테까지 점수가 올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저가 이 서울 중상위권 포함해서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여건이 되시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보시고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6개의 모든 전형을 그렇게 써놓고 기다리면 너무나 위험하죠. 한두 개는 자기 성적에 맞춰서 붙여놓고 반드시 수시에 붙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나서 한두 개는 정말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최저가 안 나온 친구들, 얼마 전에 9월 모의평가 봤는데 최저가 도저히 안 나온 친구들은 다른 방식으로 자기한테 맞는 전형, 자기한테 내신 산출이 더 높게 나오는 그런 전형들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망하지 마시고요. 또 낙심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수시 원서 지원하는데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서울과기대, 광운대 두 대학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